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관한 거랑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쭉 이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였다면, 오늘 오후 정도 뭐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위기 시그널인데,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잠정적으로 지금 눌려 있는 상태, 그리고 알트코인은 뭐 6, 7% 정도 반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파가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알트코인 지금까지 못 간 알트코인한테 이 에너지가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정도에 넘어갈지는 지켜볼 뭐 관건인데,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가장 위험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빨간색으로 돌아갈 때가 극도로 위험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분이 이제 리플사의 이제 법률 최고 전문가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대표인 것 같은데, 아마 어저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고, 코인리스의 이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어 그 XRP에 관해서 증권이라고 주장한 적 없다, 증권이라고 판결 내린 적 없다라고 그런 뉴스를 딱 올리니까, 거기 제가 보니까 봤었을 때가 좋아요가 그러니까 55개였고 실효율가 22개였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을 이제 갖고 노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리플사도 마찬가지고 증권거래위원회도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데, 사실은 뉴스 갖다도 장난치는 거죠. 그 뉴스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그건 뭐야? 증권이라고 규정 내린 적도 없는데, 그럼 과연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질질 끄고 해왔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 리플사와 결국 미국 정부, 증권거래위원회, 그들하고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동참해서 사실 움직인 거예요.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형 거래소들한테 뭐 그 책임을 전가해서 던져놨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판사는 XRP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 불이행이 발생했다는 테트라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그래서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고, 제가 한동안은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금리가 동결됐지만 미국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지난달에 나왔던 거는 2월 달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2월 달이면 1월 달에 나온 거죠. 그때 나온 거는 6.3이었는데 6.2로 줄어들었어요. 자,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0.1%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긍정 시그널을 가지고 금융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 이게 마감이 될 텐데, 이번 주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1.85, 뭐 다우존스, S&P, 나스닥, 러셀 지수도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게 0.1%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경기가 현물 경제가 막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변동성 장세가 금융시간 전반에 한동안은 아마 롤러코스터를 몰아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은 뭐 캐나다, 브라질, 뭐 여기 보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탈리아, 스위스,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캐나다에 가면,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이탈리아나 영국 가면, 프랑스에 가면, 네덜란드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간에는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각 국가마다 생활하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느껴보면 한국이 좀 편리한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4차 산업 쪽으로 막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보다 조금 더 살기 편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치안이나 여러 면에서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나라보다 저는 못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하다못해 영국보다도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먹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선진국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보세요. 3차 산업혁명에서 완성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지만 사실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는 부가가치를 좀 뽑아내기가 좀 부재되는 게 되게 많은 게 사실은 그런 전통 산업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리 아마 넘어가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뭐 이탈리아랑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벌써 무너졌고 벌써 이 시그널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 그래서 어쨌건 한국이 좋다. 한번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보고 저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몸으로 체감해 보면 그건 다 공통되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왜 롤러코스터 장세가 올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량 첫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되게 의외죠. 이스라엘이 97%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어쨌건 거의 100%에 가깝게 백신 보급률이에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봉쇄 완화한 접종률 1위 이스라엘 감염이 재확산 조짐이다. 이게 2월 28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자, 근데 3월 2일 날 4일 지난 후에 나온 뉴스는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도 누적 접종 횟수 1위 미국도 재확산 고민에 빠졌다. 이 의미가 뭐예요? 백신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다. 그럼 이 뉴스 같다. 시간이 흐르면서 뭐 변종 바이러스다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된다. 이러면 이걸 갖다 트리거 삼아서 금융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뭐 지금 보면 금리 갖다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레포리지 금리라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이밀어가지고 시장을 출렁출렁거리게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동기화돼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매수를 하실 때 현금을 어느 정도는 옆으로 빼두시고 한동안은 그럴 필요성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0% 매도를 하고 100% 매수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극도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도 댓글에 이제 그렇게 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포트를 짜실 때 그렇게 짜는 거는 되게 극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상원에서 자, 보세요. 이건 좀 호재성 기사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 뉴스 갖고 노는 거죠. 대중을 사실은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게 보시면 상원에서 실업자들한테 이제 매주 300달러를 지급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9월 달까지 이게 그 지급이 될 거래요. 이 뉴스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9월 달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한편으로 엿볼 수 있고 왜냐면 여기서 법안이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9월 달까지 매주마다 300달러씩 지급해 줄 거다. 과연 왜 9월 달이라고 딱 여기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넘어갔지만 1.9조 달러가 넘어갔지만 이게 다시 하원으로 가서 다시 이게 기간을 거쳐서 14일인가 15일 무렵에 다시 한번 이게 법안 과정이 바이든 대통령 사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가결이 돼야 통과가 돼야 완전하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16, 17일이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그게 또 연이어서 그래서 그 언저리를 유심히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시장도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고 바이낸스에서 되게 오래간만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코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냐, 롱이나 숏이냐, 홀딩하냐. 그래서 이 박스에 어떤 코인, 뭐 어디에 집어 넣을 거냐 이렇게 뭐 질문을 던졌는데 XRP를 여기다 던졌다는 자체가 되게 의외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급작스럽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시점에 바이낸스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이거를 질문을 던졌을까요?
XRP에 관해서 다 상장 폐지하고 거래 정지 시킨 현재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심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초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비싸고 이더리움이 비싸니까 못 사가지고 XRP를 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정보 분석이 결여되신 초보 투자자들은 XRP를 사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어, 나는 XRP를 샀으니까 XRP가 5,000원 가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초보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분할 매수하시는 게 아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XRP는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시총상위 알트도 가지고 있고 XRP도 덤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번외로는 진짜 이 코인에 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 몰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 없는 사람이 짜투리돈 몰빵해서 여기서 희망회로 돌리는 거는 저는 백전백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인에 관해서 제드 맥칼럽에 관해서 갈링하우스에 관해서 이제 욕을 하겠죠. 자,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4시간 보시면 딱 전형적인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사실 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방송이 더 빨리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근데 아마 어저께부터 이제 반등의 기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건 사실 알트코인 전반적인 시장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고로 7월 달에 이제 그 하드포크가 EIP1559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채굴자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못 추세가 많이 못 상승을 못해서 사람들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 비트코인의 상징성은 상징성이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포텐셜이고, 그런 거를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측정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다가 가치 부여를 되게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가치 부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낫다는 거죠. 사실 가격에 쫓아서 대중들은 가치 부여를 하니까 가치가 이동되니까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열의 여덟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값어치는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욕할 때, 횡보할 때 그런 코인들을 노리시는 게 조금 수익률 면에서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누가 이 문장을 던져놔서 제가 이제 갖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따라서 소매점이 망가진 거래소 잘못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잘못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이라고 판명 내린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근데 이 코인 같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 기간을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왜 할까요? 과연 이 이면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미국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XRP에 관해서 큰 그림 면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냄새를 맡는 사람만 매수를 하시고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아직 미등록 증권으로 결정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연? 자,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포리지 금리에 관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거 갖다 이제 장난치는 성명이 미디어상에 나와서 출렁거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률이 많은 국가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 재확산 조짐이 있다, 이런 거 갖다 시장을 냉각기로 출렁출렁 거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롤러코스터 같이 나와 있는 것이 뉴스로 조지고 가격으로 대중들을 혼선을 주고 여기에 이제 잘
그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WRX 코인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냐면, 그 코인의 개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의 포텐셜에 관해서도 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이 있으신 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지금 시점에 하나를 이해를 하실 거고, 이 뉴스 하나하나에 이제 농락당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저께 그저께까지 인도에서 암호화를 금지할 거다. 재무장관은 매우 조정된 입장을 예측합니다. 오늘 새벽에 코인텔레그래프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오늘 뉴스가 틀리고 내일 뉴스가 틀려요. 어제 뉴스가 틀려. 근데 진실을 파악하는 게 뭔데요? 진실이 어떤 걸까요, 과연? 자, 재무장관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은 CNBC와의 인터뷰예요. 이건 코인텔레그래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재무장관님이, 인도 재무장관은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전면 금지 보고서가 과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최종 결과가 더 단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인도 정부는 진짜 실제로 밴을 시킬까요? 네,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더 보편화시키면 본인들한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블록체인을 더 상용화시키면 더 좋다는 걸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네, 탈세와 탈법 그리고 불법을 못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거 아니면 CBDC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는 통화 정책이, 통화 시스템이 이미 마비 직전에 있어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위에나, 엔화, 원화도 마찬가지고, 자, 프랑크도 마찬가지고, 다 파운드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금리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네, 통화 승수율도 전면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돈은 많이 푸는데 예전보다 인플레이션은 상회에서 올라가지 않고,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자, 여기서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0차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 뉴스의 맥락을 알 수가 있어.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금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WRX 코인 그거 금지하고 인도 거래소도 망할 거다. 전면 폐지시킬 거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냥 단적으로 뉴스 하나만 보고. 근데 저는 그렇게 뉴스 분석이나 코인 시장에 관해서 관조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영상을 지난 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코인 투자를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오히려 대중들하고 좀 약간 다르게 하는데, 그건 뭐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어떤 면이 틀리구나, 그걸 아마 아실 거고, 그게 아마 구독자, 구독자나 좋아요가 눌러지는 개수로 판명이 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아마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이 와서 포가 싸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자가. 자, 여기 보면 인디아가 전 세계 이제 경제에 2030년까지 3위 자리에 올라갈 거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 평균 인구 중에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인디아예요. 자, 인디아예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2030년까지 1위가 안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주장을 2018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뉴스가 나오면 오늘 얘기 틀리고 내일 얘기 틀리고 분석이 이렇게 저렇게 혼선을 주면서 부와 내동하는 스타일이 전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얘기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맞아왔어요. 어느 정도는 맞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이렇게 키워놓고, 예전에 이제 일본같이 어느 정도 키워놓고 양털 깎기를 할 거다, 그래서 다시 미국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축통화는 일정 시점이 가면 사라져요. 일정 시점이 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중국 위에나가 전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축통화가 몇 개가 있잖아요. 일정 수준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축통화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 그게 그냥 숫자로 집결돼서 숫자가 옮겨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국가 간의 경제 논리와 체제 이념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어, 어떻게 될까? 그게 통합돼 버린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한 나라가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지배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어떤 그 지배권이 함축돼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논리로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쯤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종교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랑 불교랑 뭐 이슬람 뭐 이런 종교가 예전에는 서로 배척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종교 단체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종교 자체도.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2020년까지의 인구 태동이 있거든요. 여기 중국이 인디아가 두 번째예요. 근데 제가 왜 인도에 관해서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보냐면 저도 이제 한동안 거기 있었는데 전 세계 이제 가장 평균적으로 인구가 가장 어린 나라가 인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이 그 많은 인구가 크립토 세상이 보편화되고 이게 상용화돼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어떤 나라가 과연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요? 자, 인도가 눈에 띄고 중국도 눈에 띄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치고 올라오는 나라 중에 나이지리아가 있어요. 나이지리아도 뭐 GDP, GNP, 뭐 토지 면적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 중에는 아마 나이지리아가 어떤 선진 자본이 등에다 빨대 꼽고 빨아먹기 아마 좋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여러 가지 것을 보시면서 코인 투자도 이제 하셔야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사를 한번 해봐서 퍼즐을 하나하나 1 플러스 1이 2다가 아니라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맞춰보시면 재미난 그림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관한 어떤 확신이나 포텐셜에 관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이 나와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에 따라 이제 생각이 되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기준가가 올려놓고 비트코인의 포텐셜을 상징성을 일정 시점까지 올려놓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그 기준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놓기 시작을 하면 결국엔 이 크립토 시장 전체가 시총 규모가 어느 순간 되면 레버리지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지. 야, 비트코인이 5천만 원, 6천만 원 넘었다. 비트코인만 살아남겠구나. 알트코인은 다 죽겠구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 중에 라이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대시가 가지고 있는 거, G캐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 크립토 생태계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XRP가 차지하고 있는 뭐 전 세계 뭐 국경 간 송금 시스템에 실핏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고 실핏줄에 뭐 어떤 그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다 그렇게 전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 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먼저 투자를 해보시고 점진적으로 알트코인에 관한 이해력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이제 투자라고 저희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천천히 지금 상황에서 그냥 뭐 엄청난 돈을 크게 넣는 것보다는 확신이 있는 것만큼 돈을 넣으시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향성에 관한 거 말씀을 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대중들을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패닉할지에 관해서 미리 한번 예상해 보시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